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대검 감찰부장을 지냈던 한동수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JB타임즈에서 전해드렸는데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 가운데 한 명이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라고 하고 법률 자문단 일원 중에 한 명이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변호사 윤리에 반한다. 그리고 그 전직 검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카르텔 정관시장에는 네. 굉장히 그 문제점이 참 많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 윤리에 반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전관 비리라든가 또 내란 외환 세력들을 예. 개혁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서 합당한 처벌을 주자는 그런 정부의 어떤 핵심 인사 관련 핵심 그 대통령의 직속 참모 역할을 했는데 그렇죠. 바로 그 돈에 이끌려서 그런 수임을 한다든가 네. 또 누구죠? 김호수 총장. 예. 김호수 총장도 본인 소속된 법무부에 있던 사람이 그 특검보로 됐는데 사실은 정식 수임 계약보다 자문 계약이 더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돈은 돈대로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돈에 이끌리는 그 전직 검사들의 그런 다 전직 검사들이죠, 그죠? 그리고 모 대형 법인도 법무법인에도 역시 고위 검사 출신의 정관들이 개입돼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전화를 받고 저도 검찰총장 후보자로 인사검증을 받을 때 이런 것을 느꼈어요. 검찰총장에게 전화 변론하는 것만으로도 큰 시장이 형성된다. 저도 대형 로펌에도 근무해 봤는데요. 고위 이렇게 지휘 결재의 상층부에 있는 그 검사 주로 검사장이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 차장 검사에 대한 그 변론 1:1 면담이든 전화 변론만으로 상당한 수임이 이루어지거나 액수를 받거든요. 사건이 왜곡되는 측면들도 강하죠. 네. 오광수 변호사, 강찬호 변호사 지금 이제 한학자 총재 변호인 선임된 분들 보면은 공통점이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고, 예, 그리고 둘 다 이제 검찰 고위간부 출신으로 지금 로펌의 대표 변호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서면 그 피의자 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고르죠. 가장 잘 먹힐 수 있는 사람들. 그래.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오광수 첫 민정수석 임명 때 이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검찰 고위간부 출신은 민정수석 앉히지 마라. 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돌아갈 곳이 대형 로펌이기 때문에 로펌의 이익을 위해서 나중에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개혁, 특히 검찰개혁 관련해서 왜곡될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검찰이 이제 곧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수사권을 검찰이 갖고 있어야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인들은 몸값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지금 전화 변론이라든가 예, 그런 여러 가지 길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검찰 출신 이런 사람을 윤정수석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봉욱 수석도 마찬가지죠. 그 제가 좀 김현장에 소속돼 그렇죠. 있죠. 다르게 하나 좀 여쭤볼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어제 JTBC 보도를 보면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인데 오광수 변호사가 지금 통일교 내부 관계자가 JTBC 기자한테 전하기를 오광수 변호사가 어제 김건희 특검을 만나러 갔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중기 특검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특검팀이 어떤 일원을 만나러 갔다라는 것인지는 약간 불명료하긴 한데 김건희 특검을 만나러 갔다라고 지금 전했대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제가 겁니까? 알기로는 역대 특검들 그 사무실에서 면담했습니다. 면담했습니까? 네, 변호인하고. 변호인들하고 네, 그거는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과거에 그렇게 왔는데 네. 저는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맞는 그거는 굉장히 많은 사전 절차와 안전 장치들이 예. 그 면담 내용도 기록돼야 되고 예. 또 반대 당사자의 적절한 그 기회도 부여되는 상태에서 해야 되고 역대 그렇게 거의 모든 특검이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아마도 들은 적도 지금 있고요. 민중기 특검 팀에 있는 그 김형근 특검보라고 예. 예전에 이제 그 오광수
변호인하고 그다음에 강찬호 변호사하고 다들 근무한 인연이 있어요. 강찬호 변호사가 대검 반부패부장인가 그 정말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거기 대검 연구관으로 같이 있었고 그다음에 특수부장 할 때도 아마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일을 했죠. 지금 김영근 특검보가 그래서 이쪽 연을 보고 아마도 선임을 했겠죠. 그럼 이게 사례가 두 번째 여쭤보려고 했던 게 근데 김호수 전 검찰총장 변호사가 소속되는 로펌에 같이 있었던 저기 변호사가 지금 누구냐면 김건희 특검의 박상진 특검보다 그 특검보가 통일교 수사를 지금 맡고 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례 말고 더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다 그런 연을 찾아서 네, 이제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 거죠. 좀 부적절하죠. 그래요? 이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로펌에 있다는 그 사실로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제가 일찍 우리 시선 집중에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김건희 특검에서 좀 우려되는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변호사들 네. 대형 로펌 포함해서 네, 네. 그 과정에서 물론 정당한 변호 활동도 방어권 행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그 뭐 사실적인 예.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들을 우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요인들이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조심해야겠죠. 바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돼야 당연히 되는 거 그렇게 아니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떻게 시작된 특검인데요? 그럼요. 네. 이 점을 좀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환기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 검찰 개혁을 둘러싼 공방이 좀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공청회에 가서 검찰 개혁 오적을 이야기한 다음에 여기저기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저기에서 또 하나의 추기가 뭐냐면 검찰 내부에서 네. 이문정 그 동부지검장의 부적절한 발언을 빌미 삼아서 검찰 개혁에 사실상 반대하는 내용의 목소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점에 대한 두 분의 평가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그때 공청회에 계셨으니까. 같이 있었는데요. 바로 옆자리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이문정 검사가 본래 말하고 있다는 그 생각과 취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뭐 과연 뭐 을사의족에 비견될 정도로 뭐 그렇게 적대적인 그런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표현 방식의 차이를 가지고 또 의도적으로 그거를 좀 부각시켜서 이렇게 하는 좀 그 옳지 않은 이런 것들이 뭐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정성호 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민주당 내에서 일부 검사 출신 국회의원의 그 제1의 당면 과제가 이제 정부조직법 중에서 행안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는 것에 반대했던 그 의사들이 어느 정도 외화되면서 외부로 표현되면서 어느 정도 정리돼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효과는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정성호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게 이제 정부하고 국회인데 정부 법무부에서는 그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으니까 이거를 그 뭐 법무부에 둔다는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검찰청은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원치 않는 명칭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뭐 유지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그 의견들은 뭐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선거 공약과 배치될 수도 있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어서 그 발언 자체를 지적한 것이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검찰의 그 검찰 개혁 현재 뭐 지금 이른바 오적이라고 칭해졌던 검사들 모두 검찰 개혁에 반대했고 한동훈의 인사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우려들은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점에서 뭐 타당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뭐 그런 과정들이 좀 정리돼가는 과정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이문정 검사장이 한 얘기는 사실은 정확한 지적이죠. 지금 현재 상황을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보니까 아마도 이 대통령실에 있는 이 검찰 개혁을 담당하는 그쪽 민정수석실 사람들이 이 국정개혁위원회의 그 검찰 개혁 관련해서 그 했던 과정 속에서 아마 뭐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기 사람들은 그 침대 축구 비슷한 짓을 했다. 그게 뭐냐면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그 대통령실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뭐 의견을 안 내거나 떼지는 그런 의견들을 묵살하거나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성호 장관의 문제적 발언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신문에 보도된 그런 내용들. 수사기소 분리 뭐 원칙이긴 하지만 그 검찰청 이름 그건 다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뭐 기소 수사 내부적으로 분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이 이문정 검사나 이쪽 국정계획에 있었던 검찰개혁 관련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세게 좀 얘기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공청회에서 이문정 검사의 그 발언이 나왔던 거고 사실은 그 정확한 맥을 짚은 거죠. 근데 이제 좀 주목되는 거는 그 이후에 여러 이제 검찰 내부의 뭐 공봉숙 검사라는 그런 분들이 뭐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발언들을 하면서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은 지금 그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이제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지금 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문정 검사의 이 이슈를 가지고 여전히 그걸 좀 뒤집기를 하려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논란을 부적절한 발언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결국은 법무부 내에 중수청을 좀 두려는 그런 미련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검찰 쪽에서. 네네. 정성호 장관은 어제 보니까 또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편으로 보면 이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의지가 없거나 검사들의 일방적인 논리에 포획될 정도의 그런 장관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과거에 그 검찰의 본질, 그 내란을 경험하지 않은 노무현 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는 좀 성질을 좀 달리하지 않을까 한 면들을 지적했고 그 문제를 미리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공론화되는 과정의 그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결과적 평가를 해봅니다. 네. 근데 아무튼 그럼 두 분의 진단 한번 듣고 싶은데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은 가닥이 잡혔다. 사실상 끝났다라고 뭐 진단하십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여지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확실히 매듭이 안 된 것 네네. 같아요. 그래요? 지금. 그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네. 남아있어요? 네, 남아 있는데 지금 일단은 그 과제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보안 수사권 문제는 나중에 그 조직법 말고 각 구체적인 권한과 권한의 행사와 절차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형사소송법의 영역에서 논의될 것이고요. 당장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것은 그 정부조직법 지금 하고 중수청법과 공수청법을 통과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 국정기획위원회하고 민주당 안과 그 차이점이 있는 지점은 그 국가수사위원회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수청 법안과 공수청 법안을 그 제가 이제 살펴보았더니 중수청 법 안에서는 국가수사위원회가 그 나오는 부분이 두 조항이 있더라고요. 두 조문. 국가수사위 권한 분배 조항과 그다음에 이의 신청 부분을 그 지방 지역 거죠. 이제 그 중수청 내에 있는 그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 수사심의의 그 기각 결정에 대해서 다시 불복 절차로 한 그 규정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보완을 하면 그 조직법적 관점에서 중수청법과 공수청법도 같이 통과될 수 있다라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아닌가 싶고요. 중수청 관련해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은 많아서 조금 그러네요. 중수청 그 관련해서는 이런 위험성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하고 또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때 출국금지만 해도 정준희 현직 검사가 장준희. 장준희. 네. 장준희 그분은 아주 훌륭한 여론 그 교수님이시고요. 그 장준희 부장검사가 국민의힘이었나요? 그 뭐 공익제보자로 특정 정당에게 제보를 하니까 결국은 다시 그 수원지검의 그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정섭 검사가 아주 이 수사를 해서 결국 기소했다가 무죄를 받지요. 그 과정에서 지금 공수처에도 이른바 정치적 검사들이 친윤 검사로 되는 검사들이 있다는 국민의 그 분석들이 있잖아요. 실제 그렇게 작동하고 있고 그렇죠. 송모 검사는 지금 수사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 그 역시 중수청도 인사 과정에서 정치 검사들이 들어가서 그걸 핸들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중수청에 똑같이 그 고발장을 접수해서 기소 의견으로 그 송치가 되면 또다시 그 현재의 정치적인 그 부패 검사들의 행태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기관들을 아예 분리시키는 것이 낫다라는 국민의 여론의 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유보가 된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보안 수사 그다음에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이런 여러 가지 수사기관 간의 그런 핑퐁 게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만약에 조정하는 기관으로 하게 된다면
수사위의 인력이 상당히 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검찰청 비슷한 그런 큰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그리고 거기에 인력들이야말로 이런 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포진해야 되는데 이 수사위가 만약에 그런 역할이라면 상당히 좀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실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양자택일을 한다면 민주당 안과 국정기획에는 그거를 그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그러니까요. 이 견해를 네. 가졌는데 선택하라면 민주당 안이 조금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국수위법에 관련해서 그 사항들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수사기관의 그 관할을 조정해주는 문제하고 네. 그 다음에 그 감찰 기능이죠. 지금 이른바 이제 경찰에 대해서 뭐 비대와 부패의 우려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건 암장 또 뭐 과잉 수사 사건의 처리 지연 같은 문제는 사실 감찰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 네. 검찰감찰청에 얘도 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뭐 검사가 통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감찰의 영역입니다. 범죄와 비위거든요. 이 역할들을 국가수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한 것은 정말 그 문제를 철저히 고민한 결과라고 봐서 네. 국가 뭐 명칭과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가수사위원회의 그 업무 사항으로 감찰을 잡은 것은 굉장히 타당하다라는 게서 그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그 이의 신청 부분들은 업무량들이 많고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냐 이런 측면에서 컨선이 있으신 걸로 이해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 3개월 내에 이의 신청을 그 처리하도록 하고 그게 안 되면 그 법원에 재정 신청 전으로 가도록 돼 있는데요. 이미 지방 지역 공소청과 공소청에서 수사심의회를 거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생각은 제가 뭐 충분히 이해되지만 뭐 이 굳이 많지 않을 수 있다. 또 다른 네. 이의 신청 사건 많죠. 또 다른 이의 신청 그러면, 절차를 거기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곧바로 그 법원에 의한 사법 통제, 진정한 의미의 사법 통제로 재정 신청으로 곧바로 가도록 하고 다만 법원 내 현재 재정 신청 인용률이 1% 미만이기 때문에 예. 재정 신청 전담부를 조금 확대하고 이건 최기상위원회 안으로 제기돼 있더라고요. 제출돼 있더라고요. 네. 확대하고 그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는 이런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핵심은 보안 수사권 존폐 문제인데 이건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근데 꼭 오늘 얘기 안 해도 다다음 주에도 어차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시기적으로 뭐 당면 급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진해영 검사인가요? 이분도 네. 보안 수사권 존치는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던데. 그렇죠. 검사들은 다뭐 그러니까요. 보안 수사 요구의 필요성을 아마 얘기했겠죠. 네, 요거는 직접 좀 보안 수사는 뭐 나중에 한번 네. 따로 그러니까 네, 특화시켜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네. 이건 법원으로 갈 텐데요. 자, 민주당 안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 이야기가 나오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거는 사법부 독립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가가 어떠십니까? 저는 뭐 일단 그 말에 대한 평가보다도 그 전에 이 대법원 먼저 좀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 특별재판부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먼저 이 자성의 좀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네. 이게 특별재판부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지휘원 재판부의 황당한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 때문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구속 취소 결정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황당한 그런 재판 진행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그 국민이 그 재판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불안해하고 있고 최근에 또 뭐 그 영장 전담 판사 정재욱 부장판사의 그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도 그 공소장을 이제 공소장에 공개됐으니까 언론이 그걸 보면서 다들 기자들이 황당해한 게 이 정도 사안인데 이게 기각이 되느냐. 그러니까 영장이. 다 인정을 하더니 범죄 다툼 여지 있다고. 그렇죠.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그랬고 도주 우려도 없다고 네. 그랬고. 근데 이제 그 공소장 내용을 보면 뭐 좀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만 공소장 내용 보면 이상민 전 장관 못지않게 상당히 그 주요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했는데 그렇죠. 기다려보자고 네. 총리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건의를 한 거잖아요. 빨리 지금 네. 계엄회 국무회의 소집을 해서 해제해야 된다 이거죠. 빨리. 그런데
기다려보자. 근데 그 기다려보자라는 그 타이밍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2번, 3번 할 수 있으니까 빨리 국회 봉쇄해 이런 그러니까.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내란을 적극적으로 도울 의도가 없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행위가 그 총리의 행위가. 근데 그걸 버젓이 보고 이게 무슨 법적 다툼이 있었다느니 그 기각사유 중에 저는 사실 법적 다툼이란 표현은 좀 생소하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법리적 다툼이나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소명이 안 됐다거나. 근데 지금 보면은 소명은 되는 것 같은데 그 행위에 대한 그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거는 그러니까 법적 평가에. 그 법리 적용을 잘못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또 특별히 그건 아니에요? 법률 법전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고요. 아니고. 법적 다툼, 뭐 사실적 다툼, 예. 법리적 다툼 다 같은 범주인데 근데 사실은 그냥 말을 새롭게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영장이라는 구속영장의 그 뭐였냐면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 피의자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증거인멸 말맞추기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죠. 사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그러려면은 사실 혐의도 소명이 일부 돼야 되고 또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지금 기각사유를 보면은 한 전 총리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재판에서 이거는 정말 증거를 가지고 싸워야 될 문제지 영장 기각 사유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생소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 법원의 어떤 그 행태부터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예. 이제 그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 예. 근데 어떤 형식 논리상 이게 헌법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삼권 분립 논란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쭉 얘기를 이 들어보면 부분에 예. 이제 법원 행정처 각 법원장에게 공유한 대법원의 그런 입장들을 보면 그 당당하지 못하고 이건 정말 무슨 뭐 법원 행정처에 있는 그냥 뭐 그런 대법관이 아닌 그 일반 법관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을 왜 할까라는 그런 안타까움 뭐 이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뭐 그 논거들이 타당하지 않아요. 당당하지 않아요. 예. 그 퇴행하고 있어요. 완전히 국민과 차단돼서 유리돼서 이렇게 오히려 그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결과의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네. 군사법원의 특별법의 법원이 뭐 위헌 소지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관에 의해서 대법원의 상고가 허용되면 합헌입니다. 그러니 87년 헌법에서 예상하지 못한 누가 대통령이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이 친위 쿠데타 불법 계엄을 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헌법 위반의 소지가 뭐 그런 부분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고 여기에서 뭐 과거에 있었던 부칙 이런 것들을 운이하면서 이걸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나서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란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한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뭐 제한할 염려가 언제 대통령의 사면권을 걱정하셨는지 그렇죠. 뭐 이런 거라든가 이건 재척은 회피나 기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등 회피 안 하시잖아요. 깊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어떤 형식 논리를 가지고 이걸 방어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계속적으로 내란 외환 특별재판부의 필요성들을 그 계속적으로 마일리지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 이 부분이 국회에서 이런 지점은 제가 한번 그 법안을 보니까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 과정에 국회의 그 사법권이죠.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은 헌법에 없습니다. 그 법원 재판의 그 사법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 추천된 법관에 대해서 그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다시 추천을 의뢰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보완하기를 한다면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범죄는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합헌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헌이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마무리 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뭐 한덕수 기각은 지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더 얘기를 안 하겠고 그 간밤에 그 IMS 모빌리티 대표도 지금 구속영장 기각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지는 게 권성동 의원 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야 뭐 통과가 될 거고 의석분 풀어볼 때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 발부가 될 건가 말 건가가 참 궁금한데 두 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통일교 내부에서 진실을 말하는 그 제보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광수, 김호수, 모 대형 법무법인의 드러나지 않은 변호 활동들이 나와 있겠죠. 한덕수 변호인은 또 누구인지 변호인 정보는 드러나지 않고 저는 있는데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네, 그죠? 주로 전직 고위직 검사 출신이 활약하겠죠, 활동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실이 좀 밝혀지고 있고 권성동 관련 부분은 여러 가지 물적 증거들이 있어서 역대 모든 정치인이 그랬듯이 부인하겠지만 그 증거가 좀 명확해서 결국 합리적인 네. 지기현 판사와 같은 영장 전담 법관이 아니라면 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앞으로 이제 영장 발부 이거 예측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도 예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지난주에 해야 아주 됩니다라고 의견 되게 드렸습니다. 현명하게 피해가시네. 네, 지난주에 실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제가 거의 진짜 발부를 거의 90%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기각되고 나니까 네. 사실은 그 전날 여러 법조인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이제 제 아는 분들한테. 근데 정말 다 대부분 다 발부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덕수 총리 한덕수 관련해서 얘기하네. 한덕수 그 이제 총리. 방조로 기소한 점은 좀 짚을 점은 있긴 입니다. 뭐 하여튼간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기각이 되고 나니까 물어보면 유구무원이라는 얘기밖에 안 해요.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만큼 예측 불가능.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핵심은 1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권성동 의원이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은 그 윤영호 전 본부장이 그렇죠. 확실한 큰 거 진술이 한 있는 장이라는 메모가 나왔고 돈이 담긴 상자 사진이 나왔는데 그것만으로 입증이 가능하냐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증거 그 정도의 범죄의 증명이 충분한 사건은 드물지 않나? 그리고 이런 윤영호 생각이 전 듭니다. 부분에 그러니까 저기 1억 제공했다고 진술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그게 얘기를 흔히 했죠. 특신 상태인가요? 그거에 해당이 됩니까? 특신 그 이제 신빙성 문제인가 같고요. 특별히 신용할 수 있는 상태는 그 이제 수사기관이 조사할 때 그 임의성이 보장되는 요즘 상태를 그거는 잘 의미하는 안- 것입니다. 네, 특신 그건 상태라보다는 요즘 그거 잘 안 봐요? 잘 안 하는 네, 것 같아요. 매우 이제 개정도 됐고요. 개정됐고 그래서 아주 그거 안 보고. 신빙성이 높은 결국은 부인하는 사건에는 부인하는 피고인과 그거에 관련되는 그 참고인들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비교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성범죄는 또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하지만 그렇지. 이 과정의 신빙성이 누가 한번 넘냐 얼마만큼 객관적인 정황에 따라서 보강되느냐 이런 측면들을 보는 거 신빙성이 아주 높은 진술이죠. 높다. 근데 네. 여기서 재미난 게 윤영호 전 부부장이 1억 제공했다고 진술했는데 한학자 총재는 청탁이나 금품을 나는 지시하지 않았다. 지시하지 않았다니까 청탁한 적도 없고 금품 준 적도 없다는 아니잖아요. 네. 이 얘기가. 네. 그거는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그 고도의 계산된 진술로 그렇게 봐야겠죠. 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통일교 쪽은 네. 윤영호 본부장의 개인 일탈로 보는 거예요. 네. 본인의 그 통일교 내 입지를 그러니까 판단하기 1억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령 1억 줬다라는 게 입증이 되더라도 또 이건 통일교는 아니다. 아니고 개인 저 사람 차원이다. 개인의 차원 문제다라고 지금 끊고 있는 거죠. 끊고 그러니까.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영장 전담 판사가 지금 권성동 의원 관련된 여러 증거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네, 피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네. 네. 그러니까 상식의 범주를 벗어났다 이런 말씀이신 제 거죠? 말씀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법을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상식적인 그 시민의 상식적인 그 눈높이에 맞아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이 여러 법원의 판단을 보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근데 있어요. 그렇게 사실. 말씀하니까 유의할게 그러면 그 내란 특검이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되는 보안에서 재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불구속 기소해 버렸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방조로 그 적용법조를 그 방조로 그 죄명을 구성한 거다 하고 그다음에 그걸 재청구하지 않고 한 부분들은 여전히 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그 후에 이제 뭐 김주현 등 뭐 검찰 관련해서 쭉 연장 거기는 뭐 수면 위로 나올 때는 이미 많은 그 계획과 일정들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 특검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 지점은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러니까 네,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받아들인 거잖아요. 아니 특검 내부의 판단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설명을 그 기자들한테 한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이제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 그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명을 그러니까
증거를 더 확보해서 소명을 하더라도 그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다른 판사가 하더라도 그 기각 사유를 분석했을 때 그렇다면 빨리 기소를 해서 요 내용들이 얼마나 죄질이 나쁜지를 빨리 좀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필요하지 아니 않나. 뭐 추가해서 상설특검 임명 안 했거든요. 지체 없이 하도록 했는데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 헌법재판관 임명 지체했지 않습니까? 고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명백한 직무의 의식적 방기 포기거든요. 그럼 직무유기죄를 구성할 수 있죠. 아니 죄는 구성할 수 있지만 그게 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마당에 네네. 그것 때문에 증거인멸 그러니까 우려가 이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선 출마 시도는 네, 뭐 그것도 우리가 여러 죄질이 가지 나쁘지만 살펴보고 뭐, 탐구하면 그러니까 조사하면 충분히 여죄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예. 그 곧바로 그냥 별도로 재청구할 의사 없이 법원 판단 한 맞습니다 변호사님이 하고 특검을 하셨어야 그 기소하는 네, 것이 저될 아닙니다. 거 부족합니다. 저는 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그 불구속 기소요. 너무 순순히 받아들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갖고. 네. 네. 여전히 이 검사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네. 잠시 숨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파견 검사도 다들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